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해보는 10분 해외 주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중국 주식 커버하시는 신승훈 연구원을 다시 만나는데요. 그 1등 기업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신승훈 연구원이신데 사실 이제 오늘 제목이 위기 속에 빛나는 기업이에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증시 상황도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날 수 있는 보리 부동산에 대해서 10분 해외 주식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전에 성강통, 후강통 해가지고 중국 투자 붐이 불었을 때 이 기업 많이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또 이름을 좀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기도 그렇죠. 굉장히 하고 오래된 기업이죠. 네. 일단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보리부동산은 우리로 치면은 시행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낙찰, 그리고 PF, 그리고 시공사 선정,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까지 네. 부동산 개발의 이 전 과정을 수행을 하는 그런 부동산 디벨로퍼이고요.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중국 국무원 소속 직접적인 이제 중앙 국유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한 강점이 있고 매출 기준으로는 중국 시행사 중에서 부동산 기업 중에서 4위 정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앙 국유 기업 중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보리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중국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공포감이 있잖아요. 뭐 네. 헝다 이슈도 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괜찮을까? 그러면은 일단은 헝다 위기도 있었는데 중국의 부동산 업황 상황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기업 소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중국 부동산 배경이나 업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일단 부동산 사이클이 대략 5년 주기로 있어 왔어요. 과거로 보면은 2004년부터 2007년에 대세 상승기가 있었고 총 3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이후에 09년엔 중국이 소위 말하는 이제 쇼미더머니를 보이면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했죠. 그때 유동성들이 부동산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가 또 엄청난 폭등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또 대세 폭등기가 있었습니다. 대략 이 5년 주기의 사이클이 펼쳐왔었는데 201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최근이. 그러면 그 5년 후면은 2021년이죠. 맞아요. 사실은 2020년 말부터 중국이 1선 도시나 2선 도시 위주로 엄청난 폭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작년 말이나 아니면 그렇죠. 작년이 딱 사이클이 돌아오는 타이밍이었죠. 시기네요. 네, 네. 근데 2021년에 뭐가 있었죠? 저희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중국의 공동부유. 네. 공동부유를 이렇게 기조를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규제 한가운데 있었던 게 뭐 빅테크도 있고 사교육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중 가장 큰 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연간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 이런 지표들 뭐 PIR 지표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를 비유하는 그렇죠. 뭐 전문가들도 우리도 많고. 뭐 이제 뭐 20배다 서울이 이러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중국은 일선 도시가 35배에서 40배예요. 네. 그러니까 불과 한 2019년,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보다 상하이나 선전이 더 비쌌어요. 그만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높았기에 중국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규제를 단행했던 점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급진적으로 했다. 대표적으로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완벽히 막아버린 게 네. 시중 은행들한테 뭐 5대 은행들이 있겠죠. 은행의 이 대출 잔액 중에서 주담대로 나가는 건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정해버렸어요. 근데 이 비중이 굉장히 낮게 설정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그리고 해당 수요자가 대출 조건에 맞아도 대출 자체가 안 됐어요. 네. 그게 있었고 부동산 기업들한테는 어떤 규제를 했었느냐. 3가지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 비율을 70% 이하여야 되고요. 3가지인데 또 하나는 순부채 비율이 100% 이하. 네. 그리고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비율이 100% 이상. 이 3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상위 기업들 중에서도 3분의 2가 이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은 미달을 했어요. 지금 그 수치를 들어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굉장히 빡세요. 부동산 사실. 개발 네, 굉장히 업체들도 힘들어요. 네. 이 사실은 이 대출을 받아서 뭔가 그런 그렇죠. 프로젝트를 네. 시행을 하는데 굉장히 또 어려웠겠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돈줄이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작년 8월에 헝다 사태 있었죠. 사실은 물론 헝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외에 뭐 전기차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반도체까지 한다고 하고 이러면서 너무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했기 때문에 좀 그런 사태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타격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이후로는 하락 전환을 한 것뿐만 아니고 분양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미분양 사태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일선 도시 뭐 상하이, 선전, 광저우, 북경 이런 데들은 워낙에 실수요가 탄탄하니까 걱정 없는데 문제는 지방 도시들은 공실률이 엄청 났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지방 도시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좀 소형 부동산 회사들, 개발사들 굉장히 많이 도산이 났고요. 디폴트 많이 났었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헝다 말고 다른 부동산 기업들까지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동산 산업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 굉장히 가까이 높죠.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경제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 부동산 업황도 결코 뭐 살아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리 부동산만의 투자 포인트 어디에서 좀 매력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얘기하신 대로 업황은 여전히 하향 사이클에 있고요. 뭐 지난 2분기나 2월이나 3월 데이트 보면 판매 면적도 굉장히 역성장을 하고 안 좋은 네. 상황인데 반대로 작년 11월부터는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었냐고 하면은 되게 웃겨요. 사실은 불과 1년도 안 돼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섰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뭐 미분양 사태도 많이 나고 네. 타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지금 또 2월, 3월 들어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봉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경기 침체를 굉장히 자극하는 요인이고 실제로 이미 임계치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이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부양하는데 부동산만한 게 없다. 그만한 게 없죠,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중국 국무원에서 벌써 한 60개 지역 도시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들이 나왔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LTV 비율을 높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담대 금리를 낮춰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거의 하루 걸러서 하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책이 좀 배팅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리 부동산만의 강점을 보자고 하면은 맞아요. 일단 이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도시들이 미분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리 부동산은 1, 2선 도시를 주로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1선 도시 4개, 그리고 2선 도시가 30개인데 우리로 치면은 다 대도시 혹은 수도권 같은 수도권. 거죠. 이쪽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본다 하더라도 중국은 일반적으로 동부 연해 지역이 굉장히 경제가 발달했잖아요. 상하이나 뭐 강소성이나 절강성 이런 맞아요. 데들 아니면은 뭐 선전 광저우가 있는 광동 지역 이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또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굉장히 잘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헝다 리스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얼마나 자금을 저리로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는지가 이 디벨로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핵심 경쟁력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중앙국유 기업이고요. 또 그렇다 보니 대형 은행들과 굉장히 저리에 좀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헝다그룹과 그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 뭐 이런 수치를 비교해 자금 본다면 조달 어떨까요? 비용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4.7%인데 업계 거의 최저 수준이고요. 헝다는 민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 코스트가 한 8%.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죠, 민영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채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세 가지 레드라인을 말씀드렸는데 뭐 부채 비율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 가지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5년간 연평균 이제 복합 성장률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는 17%, 그러니까 매년 17%씩 성장을 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회사이고요. ROE나 순이익률 굉장히 잘 나와요. 순이익률은 작년 기준 10% 수준이고 ROE도 뭐 15% 가까이 13%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건실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부동산 업황이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정책을 강하게 드리븐을 건다 한다 하더라도 한계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중국이 부동산 기업들 디폴트 우려가 있는 기업들 특히 재무 리스크가 부각되는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정부가 전부 이렇게 구제를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그 부동산 개발업체 가운데서도 좀 옥석 가리기, 그렇죠. 뭐 옥석 가지치기가 가리기가 있을 것이다.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게 굉장히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실 기업들이 퇴출되고 나면은 그들의 이제 부실 자산들, 그래서 사실 알짜 자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량 기업들이 그런 자산들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또 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업황은 어렵겠지만 이 제목에도 보다시피 위기 속 빛나는 기업, 부동산 위기 속에도 빛나는 기업이 바로 보리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짜는 그런 입장에서 뭐 성장주, 가치주 이런 아, 얘기도 네. 많이 하잖아요. 중국도 뭐 마찬가지일 텐데 네. 아까 뭐 순이익 성장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성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네. 또 굉장히 또 견고한 그런 현금 상황, 뭐 그렇죠. 재무 상황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쪽에서도 좀 매력이 있는 건가요? 분명한 매력이 있고요. 저희가 일단 중국 주식을 투자하는 그 관점 자체가 중국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이 신성장 섹터 네.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과감히 베팅을 하고 그렇게 기업들을 선별해 왔는데 뭐 저희가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뭐 성장주에만 베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매크로 환경이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가치주도 적절히 배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게 이 기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부동산주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리부동산을 픽을 했는데 그래서 리밸런싱 과정에서 저희가 좀 바벨 전략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포트 수익률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성장도 있고 그리고 가치주로서의 매력도 있는 보리부동산 오늘 10분의 주식 통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10분의 주식 레고!